감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네가 뭔데?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트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막 계산을 끝내고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그 익숙한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시어머니의 떨리는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짚고 있던 거라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트를 버려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죠. 채소 코너 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정말이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명품 백을 든 40대 여자가 우리 시어머니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만 하고 계셨고요. 손에 들린 시금치 봉지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정말 VIP 고객이 집으려는 걸 가로채? 그 여자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짝! 마트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왼쪽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새겨졌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정확히 5년 동안 저는 재벌가 막내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민수 씨를 위해서, 그리고 이 소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친정 쪽에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월 300만 원 남편 월급으로 알뜰살뜰 살림했죠.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대학 나온 여자가 살림도 제대로 못한다며 한숨 쉬시던 날들. 김치 담그는 법도 모르고 된장찌개도 제대로 못 끓이던 제가 한심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런 시어머니가 맡고 계십니다. 제 눈앞에서 어머니, 제 목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부축했죠. 뺨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정이야.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체면을 중시하시는 분이 며느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얼마나 수치스러우실까요? 가해자 여성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어머, 딸인가 보네. 엄마가 무개념이니 딸도 그런가 봐. 순간 제 입에서 나오려던 말을 꾹 삼켰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왜? 신고라도 하게. 그녀는 비웃듯 명함을 던졌습니다. 아주 골든 브릿지 대표이사 최수연. 중견 유통기업이었죠. 우리 친정 계열사와도 거래하는 회사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지금 당장 아버지께 전화 한 통이면 저 여자의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이야, 그냥 가자. 엄마 괜찮아.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떨리는지 느껴졌어요. 마트를 나오면서 시어머니는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이런 추한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하구나.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절대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정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니? 그냥 있자.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시장 떡볶이 맛있더라. 옆집 아줌마가 뭐라고 했다며 수다스러우셨을 텐데 그저 창밖만 보고 계셨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녁은 대충 차려 먹어. 엄마 좀 피곤해서.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부엌에 서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시어머니가 맞은 그 뺨이, 떨리던 그 손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죠. 시어머니는 비록 제게 엄격하셨지만
나쁜 분은 아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저희 도시락 싸주시고 제가 감기 걸렸을 때는 밤새 곁을 지켜주셨죠.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며 몰래 용돈도 쥐어주시고요. 제 손에는 아직도 그 여자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골든 브릿지 대표이사 최수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 아버지 비서실장 직통 번호였죠. 정희 아가씨? 비서실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저예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골든 브릿지라는 회사 아시죠? 네, 우리 계열사와 거래하는 중견기업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우리 시어머니를 때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비서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의 힘을 쓰기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늦은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주무셔? 응. 오늘 좀 피곤하신가 봐. 저는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당신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었어?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훌쩍임 소리. 혼자 우시는 거였죠.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번엔 정말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그 여자는 감히 우리 시어머니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내일 오전 골든브릿지 긴급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최수연 대표 해임 안건입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어머니 방 쪽을 바라봤어요. 5년 동안 숨겨온 비밀. 이제 그 비밀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평범한 며느리인 줄만 알았던 제가 사실은 재벌가 딸이었다는 걸.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아침 7시.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시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아침 제가 준비할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정희야. 엄마 오늘 좀 누워 있을게.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죠.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걸 봤거든요. 밤새 우신 거예요. 어머니,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그 일 때문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부은 눈, 아직도 붓기가 빠지지 않은 왼쪽 뺨. 그런데 억지로 웃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엄마가 조심하지 못한 거야.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5년 인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그 여자 신고할게요. 이건 폭행이에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처음 보는 날카로운 반응이었어요. 제발, 정희야,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민수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회사에도 소문날 거고.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지만
무엇보다 아들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신 거였죠. 그리고 어제 그 여자가 맞는 말도 했어. 내가 먼저 사과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최수연 그 여자를 찾아가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죠. 정희 아가씨, 골든브릿지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최수연 대표 회의만이 상정됐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누구니? 아침부터. 아, 친구예요.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도 곧 끝날 거예요. 오전 10시. 저는 시어머니께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장 좀 보고 올게요. 그래.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기운이 없으셨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집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여의도 골든브릿지 본사로 가주세요. 차 안에서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아버지였습니다. 정희야. 아버지. 내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쪽에 손을 썼다고 들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죄송할 게 뭐가 있니? 내 시어머니는 곧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 당한 일인데 당연히 나서야지.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이제 내 신분을 밝힐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골든브릿지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긴급 이사회 소식이 새어나간 모양이었죠. 2층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30분 후 비서실장이 나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최수연 대표는 해임됐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혐의가 있었나요? 조사해보니 꽤 많더군요. 그동안 힘으로 눌러왔던 모양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최수연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의 그 오만한 표정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상처가 치유된 건 아니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치를 사고 싱싱한 나물도 샀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거실에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계셨죠. 당신이 김정희 씨입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골든브릿지 법무팀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 해임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신고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대기업이 우리 대표님을...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심과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정희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퇴근이 이른 남편이었어요. 아니, 그 뒤에 또 누군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제 친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서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사돈어른. 저는 정희 아버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시는 게 보였어요. 대한그룹 회장님이 정희 아버지라고요? 남편 민수 씨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정희야, 이게 대체... 골든브릿지 법무팀 직원들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대한그룹 회장이 나타나자 황급히 일어나 인사를 했죠. 회장님, 저희가 왜 여기 계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과 사돈에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나? 아,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죄송합니다.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서 계신 채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셨죠. 정희야, 넌 대체 누구니? 그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재벌가 딸이었다니.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숨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일어나. 네가 무슨 재벌집 딸이 왜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괴감과 배신감의 눈물이었죠. 그동안 날 비웃었겠구나.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그는 며느리 흉보고 살림 가르치고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 어머니, 절대 아니에요. 전 정말.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쾅 닫아버리셨어요. 남편도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5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이 순간 최수연에게 복수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지켜야 할 건 이 가족이었는데 오히려 제 정체를 밝히는 바람에 모든 걸 망쳐버린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시간을 좀 드려야겠구나. 사돈 어른도 충격이 크실 테니. 아버지가 나가신 후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말없이 밖으로 나가버렸죠. 어제는 시어머니를 지키려 했는데 오늘은 제가 더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재벌집 딸이기 전에 전 그냥 어머니의 며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말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아야 할까요? 3일째, 시어머니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문 앞에 놓아둔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으셨죠. 죽이라도 끓여드리려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도 않으셨어요. 남편도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잔다는 문자만 짧게 보냈을 뿐이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마디와 함께요. 이 집은 제가 5년 동안 그토록 지키려 했던 보금자리였는데 이제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6시 부엌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인가 싶어 뛰어나갔지만 큰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 말이에요. 아버지, 정희야.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원래도 말수가 적으신 분이지만 오늘은 특히 더 무거워 보였어요. 순자가 나한테 다 얘기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왔다. 할 말이 있어서.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죠. 정희야, 난 내가 재벌집 딸인 건 상관없어. 의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우릴 속였다는 게 문제야.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가난해서? 초라해서? 아버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정말.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습니다. 순자는 더 상처받았어.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거짓이 아니었는데, 전 정말 진심이었는데, 며칠 친정에 가 있는 게 어떻겠니? 서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친정에 가라. 그 말은 곧
이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나가신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원래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재벌집 딸이지만 저는 이 집에 빈손으로 왔었거든요. 캐리어를 끌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디 가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3일 동안 우신 탓이겠죠. 친정에 며칠 다녀올게요, 어머니. 며칠? 영영 안 올 거면서 그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전 꼭 돌아올 거예요. 이 집이 제 집이니까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재벌집 딸한테 이런 서민 아파트가 무슨 집이야.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 저는 캐리어를 놓고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뒷걸음질 치셨어요. 어머니, 제가 5년 동안 들인 마음은 진짜였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고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김치 담그는 법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만해.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재벌집에서는 된장찌개 따위 안 먹잖아. 김치도 사 먹으면 되잖아. 왜 나를 더 바보로 만드니? 그리고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5년 동안 매일 드나들던 곳.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친정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 집에 갈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 친정집. 강남의 그 거대한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곳이지만 이제는 제 집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정희야.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엄마, 제가 다 망쳤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다 잃었어요.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할 상처도 있다는 걸. 그날 밤 오랜만에 제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시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반기지 않으셨죠. 대학 나온 여자가 살림도 못하네. 그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 곁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된장 담그는 법도 배웠죠. 손이 트도록 설거지하고 무릎이 아프도록 걸레질했어요. 1년이 지나서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어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김치가 제법이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쁠 수 없었어요. 재벌가에서 받은 그 어떤 칭찬보다 값졌습니다. 2년째부터는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몸이 아플 때 약 챙겨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시고 그런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뺨 맞는 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정희야, 집에 왔는데 내가 없네. 친정에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잘 지내. 그게 끝이었어요. 돌아와 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정희야, 이제 우리 회사로 돌아오는 게 어떠니? 아버지, 5년이면 충분하지 않니? 그 집 사람들도 너를 이해 못하는데. 아버지 말씀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전 돌아갈 거예요. 꼭 돌아가서 오해를 풀 거예요. 고집도 세다. 누굴 닮아서.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시댁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정희야, 나 옆집 김 여사야. 아, 네 아주머니. 너희 시어머니 병원에 실려가셨어. 쓰러지셨대. 캐리어를 던져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왜? 스트레스성 위염이래.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셔서 제 탓이었습니다. 다 제 탓이었어요. 응급실 커튼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 왔니? 가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제 같은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치고 힘든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냥 가.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마주쳤어요. 정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병원 옥상.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넌 왜 숨긴 거야? 5년 동안이나. 남편의 눈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서요. 평범한 아내가 되고 싶어서요. 평범한 아내? 넌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어. 그냥 날 믿지 못한 거지.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이 필요해. 나도 어머니도.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 신분이 아니라 제 진심으로.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친정집 정원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가씨, 손님이 오셨습니다. 집사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나가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여동생, 순이 이모님이었습니다. 이모님? 정희야, 나야. 들어가도 되니? 순이 이모님은 시어머니보다 5살 어린 50세. 명절 때만 가끔 뵙던 분이었죠. 거실에 앉아 차를 대접하는데 이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언니한테 다 들었어. 내가 재벌집 딸이라는 것도, 어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도. 이모님, 저 때문에 어머니가. 이모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습니다. 정희야, 내가 왜 왔는지 알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편을 들어주려고. 의외의 말씀이었어요. 사실 나도 알았어. 내가 평범한 집 딸이 아니라는 거. 깜짝 놀라 이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명절 때 봤지. 내 손목에 시계, 가방,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걸음걸이와 말투. 그게 평범한 집에서 자란 애들 것이 아니더라. 이모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넌 5년 동안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했잖아. 손 거칠어지도록 일하고 언니한테 구박받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요. 정희야, 언니가 왜 그렇게 화났는지 알아? 제가 속여서. 아니야. 자존심 때문이야. 이모님의 표정이 씁쓸해졌습니다. 우리 언니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았거든. 가난해도 당당하게, 누구한테도 기죽지 않고. 그런데 며느리가 재벌집 딸이었다니 자기가 한심하게 느껴졌을 거야. 그 말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됐습니다. 이모님,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약이야. 그리고 내 진심을 보여줘야지. 재벌집 딸 정희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 정희로. 이모님이 가시고 나서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 박 과장이었습니다. 형수님, 저 기억하시죠? 네, 박 과장님. 여긴 어쩐 일로? 민수가 요즘 회사에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박 과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수님, 민수는 형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어제도 술 마시면서 울더라고요. 민수 씨가 울었다고요? 네. 정희가 날 못 믿어서 숨긴 건가? 내가 그렇게 못났나 하면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전 민수 마음 알 것 같아요.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5년 동안 아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게. 박 과장이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이거 민수가 형수님 주려고 썼다가 찢어버린 편지예요. 제가 몰래 주워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정희에게 내가 재벌집 딸이든 뭐든 상관없어. 난 그냥 내가 필요해.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할 때도 내 월급 적다고 미안해할 때도 넌 항상 웃어줬잖아. 그게 진짜 너였다고 믿어. 돌아와줘. 우리 집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시댁으로 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혹시 바뀌었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설거지도 안 되어 있고 빨래도 쌓여 있었죠. 남편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야위어 보였어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 집에 왔죠. 제 집에.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해요. 5년 동안 속여서.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아서 놓아주지 않았어요. 나도 미안해. 내 마음도 모르고 혼자 삐진 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계셔. 퇴원하신 후로 계속. 시어머니 방 앞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어머니, 저 정희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왜 왔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제 손에는 낡은 앨범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찍은 우리 가족 사진들이었죠. 기억하세요? 이건 제 첫 김장 때예요. 김치가 너무 짜서 다 버렸잖아요. 시어머니가 살짝 돌아보셨습니다. 이건 민수 씨 생일 때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셨죠. 제가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했잖아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 환갑 때 제가 처음으로 잔치국수를 제대로 만든 날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좀 며느리답네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전 이 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재벌집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진짜 가족이 뭔지는 이 집에서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드디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이니? 네, 어머니. 제가 재벌집 딸이기 전에 전 어머니 며느리예요.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순이가 왔다 갔더라. 너 편들면서 언니가 너무하다고. 이모님이요? 그래. 그리고 민수도 매일 밤 내 방 앞에서 엄마 정희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희야,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누구든 5년 동안 고생한 건 진짜잖아. 어머니, 한 가지만 약속해.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가족끼리 비밀이 어디 있니?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트레이에 차를 들고요.
두 분 화해하시는 거면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하세요. 시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어요. 처음으로요. 그래, 차나 마시자. 그리고 정희야. 네, 어머니. 내일부터 다시 김치 담그는 거 가르쳐 줄게. 5년 했는데도 아직 멀었어.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수연 그 여자와의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화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셨고 저는 예전처럼 집안일을 도왔죠. 하지만 최수연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골든브릿지 전 대표 최수연 씨가 대한그룹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대한그룹이 부당하게 자신을 음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야, 이게 무슨...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정혜 씨입니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증인 소환장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최수연이 저와 시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 거였습니다. 어머니도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이것도 받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셨어요. 저는 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죠. 이게 다 내 때문이야. 내가 그때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정희야, 지금 집으로 와라. 긴급히 할 말이 있다. 아버지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거실에 낯선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노부인이었죠. 정희야, 이분은 최수연의 어머니 황정숙 여사님이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해자의 어머니가 왜 여기에? 황정숙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혜 씨, 제 딸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남편이 모시고 온 거였죠. 시어머니와 황정숙 여사의 눈이 마주친 순간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순자야? 정숙 언니? 모두가 놀랐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였다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언니가 왜 여기? 황정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만이구나. 그때 그 일 이후로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십니까?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죠. 황정숙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야,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 언니, 그 얘기는 하지 마요.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대체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다 옛날 일이에요. 정숙 언니와 저는 친구였고 같은 남자를 좋아했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정숙 언니를 선택했어요. 그게 지금 최수연의 아버지 골든브릿지 창업주죠. 황정숙 여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 평생의 후회였어. 순자야, 넌 그 후에 행복했니?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저도 결혼했죠. 민수 아버지와.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때 황정숙 여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순자야, 사실 수연이가 내 딸을 질투했어. 뭐라고요? 수연이가 조사를 했대. 내 며느리가 누군지. 그래서 알았지. 대한그룹 회장 딸이라는 걸. 그리고
황정숙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40년 전 내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 자기도 너한테서 뭔가를 빼앗고 싶었대. 그래서 일부러 시비를 건 거야.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 마트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다니. 시어머니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날 일부러 망신 준 거예요? 40년 전 일 때문에? 미안해, 순자야. 내 딸이지만 변명할 수 없어. 저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최수연이 왜 그렇게 오만하게 굴었는지, 왜 하필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했는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황 여사님, 이 사실을 법정에서 밝히실 겁니까? 네. 제 딸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그리고 황정숙 여사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40년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그때도 지금도.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언니가 그 사람을 선택한 후 사실 저는 안도했어요. 뭐라고?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언니와 경쟁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철없었죠. 황정숙 여사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린 40년 동안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셈이죠.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어딘가 후련해 보였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네. 그러게요, 언니.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아가씨, 최수연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문을 낼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모두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황정숙 여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순자야,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며느리. 아니, 정희 씨. 네. 우리 딸이 한 일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어머니를 두셨네요. 황정숙 여사가 나가신 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희야, 이제 진짜 끝이구나. 네, 어머니.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회사, 거기 직원 복지가 좋다며? 네. 왜요, 어머니? 민수 좀 스카우트하면 안 될까? 월급 300만 원은 너무 적잖아. 그 순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우리 시어머니였어요. 40년 된 감정의 앙금을 풀고도 여전히 아들 걱정부터 하시는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무슨 낙하산이에요? 낙하산이면 어때? 능력 있으면 되지.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저희가 정식으로 스카우트 제안 드리겠습니다. 연봉은 걱정 마십시오. 그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벌가 저택이 아닌 우리 집 작은 식탁에서요. 시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와 제가 담근 김치로 40년의 오해, 5년의 거짓말, 그 모든 게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여기가 맞나요? 대한그룹 며느리가 사는 곳? 카메라 준비됐어? 빨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어보니 아파트 현관 앞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정희야, 저게 다 뭐니? 그때 TV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단독 입수, 대한그룹 회장 딸 5년간 서민 코스프레, 시어머니 폭행 사건도 자작극? 자작극이라니.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비서실장, 그리고 수많은 번호들. 정희 아가씨, 지금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황정숙 여사 인터뷰가 왜곡되어 보도됐어요. 화면에는 황정숙 여사의 인터뷰가 편집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수영과 박순자 씨는 40년 지기입니다. 계획된 일일 수도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김정희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시어머니와 짜고 친 연극이었습니까? 그때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희야, 회사에서 난리야. 기자들이 회사까지 쳐들어왔어. 민수 씨, 사장님이 나보고 당분간 휴직하래. 남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희야, 이렇게까지 될 일이었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큰 가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친정에 좀 가 있을게. 이 소란이 끝날 때까지. 어머니, 안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정희야,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때 맞지만 않았어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조용하게, 소박하게. 근데 이제 온 동네 구경거리가 됐잖아.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정희야, 당장 집으로 와라. 아버지, 이사회에서 난리다. 내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당장 와서 해명해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가. 내 집으로 가. 민수 씨,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애초에 우리가 너무 달랐나 봐.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계속됐어요. 박순자 씨, 며느리와 짜고 꾸민 일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자존심으로 살아온 분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저는 결심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죠. 김정희 씨, 자작극이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자작극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폭행을 당하셨고 전 그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5년 동안 신분을 숨기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가 비웃듯 물었어요. 재벌가 딸이 평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능해요. 시어머니가 문 밖으로 나오셨어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티시며 우리 며느리는 5년 동안 정말 평범한 며느리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명품백 하나 없이 시장에서 할인하는 것만 골라 사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재벌집 딸인 걸 알았을 때 저도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5년 동안 보여준 정성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때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보안팀과 함께 나타나신 겁니다. 다들 비키시오. 아버지의 위압적인 모습에 기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어머니께 정중히 인사하셨어요. 사돈, 죄송합니다. 제 딸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런데 시어머니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돈이 뭐예요? 전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희가 재벌집 딸이든 뭐든 제게는 그냥 며느리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래요? 시어머니가 기자들을 향해 소리치셨어요. 다들 집에나 가요. 남의 집 문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하지만 그때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짐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민수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민수 씨, 제발. 제가 남편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정희야,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기자들 사이를 뚫고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민수야, 민수야. 저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걸 지키려다가 결국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정희야, 일단 집으로 가자. 아버지, 전 여기 있을게요.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희야가 내 인생도 중요해. 어머니, 난 괜찮아. 그냥 민수 좀 찾아줘. 기자들의 카메라가 계속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 아픈 순간을 포착하려는 듯이 저는 시어머니를 안고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우린 그저 서로 사랑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도 떠났고 시어머니는 무너지셨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족의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하루하루 말라가고 계셨어요. 저는 매일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살았죠. 그날도 시어머니께 죽을 끓여드리려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민수 씨, 남편이 돌아봤어요.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위었더군요. 수염도 깎지 않고 눈은 훤하니 들어가 있었죠. 정희야, 어디 있었어요? 왜 연락도 안 하고?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찜질방이랑 PC방 전전하고 있었어. 돈도 떨어져 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는데. 못 가. 아직은. 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때 남편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넌 잘못 없어. 나야, 내가 한심한 거지. 아내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고 재벌집 사위 소리나 듣고. 민수 씨,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다들 뭐라는 줄 알아? 김 과장 복 터졌네. 재벌집 사위래 하면서 비웃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그냥 평범한 남편이고 싶었어. 내 능력으로 아내 먹여 살리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정희야. 119.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렸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안고 울부짖었어요.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힘겹게 입을 여셨죠. 민수야. 정희. 저희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했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정희야, 넌 정말 좋은 며느리야. 재벌집 딸이 아니어도 넌 내 딸이야. 그리고 남편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정희 탓하지 마. 쟤도 우릴 위해 다 포기했잖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 들어왔어요. 최수연이었습니다. 경찰 수행원과 함께였죠. 잠시 면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수연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최수연이 울며 말했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언론 조작도 제가 한 일입니다. 어머니와의 40년 전 일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행복해 보였어요. 가난해도 당당하고, 저희 엄마는 부자가 됐어도 늘 불행했는데 최수연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그녀가 서류를 꺼냈어요. 언론사에 보낼 정정보도 자료입니다.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수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당신이 시어머니를 위해 포기한 것들 다 알아냈어요. 무슨?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정희가 5년 전 우리 회사 부사장 자리를 포기했다. 평범한 가정을 선택하면서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부사장? 내가?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상속 포기각서도 썼어요. 민수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정희야, 그게 정말이니?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환자분 짐에서 나온 건데 낡은 상자였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열어봐. 정희야. 상자를 열자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시어머니께 드렸던 작은 선물들, 싸구려 브로치, 시장에서 산 스카프, 어버이날 카네이션, 그리고 편지들. 어머니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며느리 정의 올림. 모든 게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다 알고 있었어. 내 맘을. 병실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최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자수하러 가야 합니다. 정희 씨, 시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시어머니가 우리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 그때 병실 TV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골든브릿지 전 대표 최수연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대한그룹 며느리와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의혹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여론이 급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재벌가 상속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위해 평범한 삶을 선택한 진정한 효부.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다시 제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 남편이 다시 제 곁에 있다는 것,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다는 것. 시어머니가 힘겹게 미소 지으셨어요. 정희야, 김치 담그는 거 아직도 서툴러. 더 가르쳐줘야겠네.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평생 배울게요. 남편도 울면서 웃었어요. 나도 요리 배울게. 엄마랑 정희 고생 좀 덜 시키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병실 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픈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을이었죠.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 가족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재벌이든 서민이든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3개월 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제는 제법 손맛이 들었다고 하시네요. 정희야, 이제 합격이야. 내가 가르칠 게 없네.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 손맛엔 못 따라가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3개월 전과 달리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손을 잡아주십니다. 있잖아, 정희야. 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어머니, 왜 또 그런 말씀을?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재벌집 며느리 아니라 그냥 내 딸이야. 알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밝았습니다. 엄마, 정희야,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그래? 승진했어. 부장으로. 시어머니와 저는 환호했어요. 남편은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민수 씨, 축하해요. 이제 연봉도 오르고 우리도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사는 무슨, 여기가 좋아. 우리 추억이 다 여기 있는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리모델링이라도 하죠. 엄마 방 벽지도 새로 바르고.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친정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사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시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정말 사돈처럼 편하게 대하십니다. 계급 차이 같은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순이 이모님이 오셨고 박 과장 가족도 왔어요. 그리고 의외의 손님이 왔습니다. 황정숙 여사였어요. 순자야, 초대해줘서 고마워. 언니 잘 왔어요. 40년의 앙금을 푼 두 분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되셨더라고요. 매주 차 마시며 수다 떠는 사이가 되셨죠. 황정숙 여사가 제게 말했어요. 정희 씨, 우리 수연이가 감옥에서 편지 보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대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최수연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며 속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어요. 시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 제가 담근 김치, 남편이 만든 잡채,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가져온 갈비찜까지.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진짜 가족 같았어요. 아니, 진짜 가족이었죠. 식사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씨, 우리 회사로 오는 건 정말 생각 없어? 남편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하지만 전 제 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언젠가는 아버님과 대등하게 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마음에 드는구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잠깐, 다들 잠깐만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뭔가를 가져오셨습니다. 낡은 금반지였어요. 제가 시집 올 때 주셨던 그 반지. 정희야, 이거 다시 끼워. 어머니, 이건 5년 전에 준 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준 거였어. 이제는 엄마가 딸한테 주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반지를 끼는 제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나도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내 첫 보너스로 산 거야. 비싼 건 아니지만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가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재벌이든 서민이든 우리는 가족이니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건배하자. 우리 가족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재벌과 서민, 시어머니와 며느리, 과거와 현재. 모든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오직 가족만 남았습니다. 황정숙 여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도 이제 여행이라도 다닐까? 좋지. 정희야, 우리 없는 동안 집 잘 지켜. 네, 어머니.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저녁이 깊어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행복하니?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모두가 돌아가고 우리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오셨어요. 정희야, 한 가지 더 가르쳐 줄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 행복하게 사는 법. 어머니는 아세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 비결은 간단해. 서로 믿고, 서로 아끼고, 서로 용서하는 거야. 남편이 우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우리는 부엌에서 서로를 안고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재벌가 딸이 왜 저런 작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5년 전 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저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아니야,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어머니도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비밀이 사라졌다. 이제 나는 재벌가의 딸도 아니고 서민 코스프레 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그저 박순자 여사의 딸이고 김민수의 아내이며 이 작은 가족의 일원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